이영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찬희 센터장이 1시간 조금 넘게 충원 합격의 비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서 느끼실 텐데요. 아마 다른 설명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통로까지 꽉 차고 10,000명 이상 학생 수험생하고 학부모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직원들 밖에 우리 직원들 얘기 들었더니 2시 이후에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는 게 돌아가신 분들은 들을 수가 없는데 내일 아마 빠르면 오전 중에 아니면 오후부터는 오늘 제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들어도 조금 미진했다 그러면은 다시 확인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부터 정시모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얘기할 부분을 앞부분은 정시모집 요강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좀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들어올 때 우리 대성학원에서 만든 종이 배치기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배치기준표도 따로 있는데 이 배치기준표를 활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시모집에 원서 접수할 때 진짜 유의해야 될 내용을 제가 마지막에 가서 티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화면에 요강 여러 가지 자료들을 띄워놓고 그거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김찬희 센터장 보고 읽은 요 책 중에서 제가 미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책은 저는 내려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61페이지 문서 한 점 펼쳐보시면은 뒷부분에 앞에 작년에 충원 합격을 할 때 추가 1차, 2차 몇 명씩 했다는 게 앞에 좋은 자료들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이하 161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작년에 201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할 때 마지막 날하고 마지막 날 전날 시간대별로 경쟁률 추이를, 이게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시간 단위별로 자료를 작년 연말에 제가 모아놨다가 이 책을 냈습니다. 사실은 저도 원서 접수할 때 시간대별로 경쟁률 추이를 보려고 하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원서 낼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서 낼 때 여러분들이 경쟁률 변화를 볼 때 올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갈 대학을 펼쳐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제가 나중에 화면에도 띄워놓고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건국대학이요. 한번 보세요. 12월 23일 17시, 5-5시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24일, 그날이 원서 접수 마지막 날입니다. 24일 오전 10시 경쟁률이 있고, 오후 2시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최종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오전 10시 경쟁률이 수의학과 3.75대 1, 일어교육과 3.33대 1인데 최종 경쟁률이 수의학과 4.55, 일어교육학과가 8.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느냐면은 건국대학 가군의 수의학과 경쟁률이 정상적으로 작년에 원서 접수를 학생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16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자를 지금 보자고 한 건데요.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일반적인 경쟁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2월 20일이 원서 접수 마감 하루 전날입니다. 그런데 원서 접수가 12월 21일이 마감인데 그날 오전 11시 경쟁률 한번 보세요. 경영대학이, 고대 경영대학이 그래도 고대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인문계 학과를 놓고 봤을 때
서울대학이 있고 연세대학이 있고 고려대학인데 경쟁률이 1.13에는 개우 1대1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경쟁률이 3.87대 8, 1대1이고 그 밑에 국어국문학과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데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상황인데 보다시피 0.22대 1이면은 미달입니다. 철학과 미달, 한국사학과 미달, 심리학과 미달, 사회학과 미달. 자, 보세요. 쭉 내려가면 대부분 미달입니다. 식품공학과 미달. 자, 자연계 16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계공학부 1.18대 1, 개우 1대 1을 넘겼습니다. 산업경영공 0.87대 1. 자, 그래서 이 고려대학의 경쟁률이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 오전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작년에 벌어졌을까?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이 자료가 그 중요한 자료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참고하시고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적표 받은 날 학생 사진입니다. 아마 4명 다 가채점 했을 때보다 실제 채점 결과가 훨씬 잘 나왔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누가 볼까봐 살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적표는 다 받았고요.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앞으로 그 19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상담하러 여러 군데를 갈 텐데 이 상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일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요. 일정을 챙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하고 수능 성적 통지가 일주일 늦게 된 것은 작년보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늦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여기부터는 작년하고 일정이 똑같습니다. 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어제 서울대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사항을 모르고 있을 텐데요. 어제 저녁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서울대학에 많이 가는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하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서 어제 합격자를 최초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늘 인터넷 신문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는데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합격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선 하나는 서울대 수시 모집 비율이 작년에는 83%를 뽑았는데 금년에 75%입니다. 자동 감소가 되죠. 한 8%. 그런데 실제로 감소할 비율은 그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이 어제 합격자를 발표하면은 사실은 오늘 수험생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인터넷에도 기사가 거의 없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교육신문 중에 베리타스 알파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베리타스 알파 치면 무료로 보는 신문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몇 명이 합격을 했고 작년에 몇 명인데 몇 퍼센트 떨어졌다 하는 게 고등학교별로 쭉 자료를 어젯밤에 정리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 기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수시에 서울대학에 못 들어갔느냐? 여러분들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인데 자, 전체 수시 뽑는 정원이 줄었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의대, 치대, 한의대 정원이 작년보다 약 970명 늘어나 있습니다. 서울대 자연계 모집 단위의 원서 낼 학생들이 수시 6번 기회를 서울대학에 안 쓰고 특히 과학고등학교나 자사고 학생들이 의대, 치대 쪽으로 거의 다 써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과연 서울대학에 이런 학생들이 떨어졌으면은 실제로 의대를 많이 갔느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수시에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충원 합격자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정시에 갔을 때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정시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아마 상위권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등록을 하고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이 15일입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이제 등록 마감이 16일이에요. 12월 16일. 그리고 1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수시 모집이 완전히 끝나는 게 12월 16일이죠. 그리고 원서 접수가 19일이니까 이 수시 모집이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할 때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날짜가 하루였어요. 그런데 12월 17일, 18일 요 이틀 동안 대학에서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하게 되는데 그 이월된 인원을 그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성에서 만든 입시 자료집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배치 기준표 속에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몇 명을 뽑는다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는 그보다 정원이 늘어나고 앞서 우리 김 센터장도 그 얘기 조금 하던데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요. 작년에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정확하게 498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시에서 못 뽑아가지고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약 500명에 육박하게 되면은 정시 합격선이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군이 금년에는 200명이 넘는 모집 단위는 두 개 군에 한해서 분할 모집이 되지만은 대부분이 같은 모집 단위는 한 개 군에서만 지금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앞서 1시간 동안 우리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12월 18일 정시 모집 최종 정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가 이렇게 19일부터 24일까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시 전행 일정입니다. 뭐 다른 거는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고 올해 정시 모집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내년 2월 12일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대성학원을 포함해서 재수종합반 학원이 금년에 13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근데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2월 14일 날 개강을 했는데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를 충원 합격자를 19일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수시 떨어지고 정시에 원서 해가지고 최초 합격자 떨어지고 추가 떨어지고 그래서 14일 날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추가 합격자 발표를 19일까지 하니까 학원에 하루 딱 다니고 추가 합격이 됐으니까 등록을 하라.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돈을 환불 받고 돌아가는 학생이 작년에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시간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혼자 생각인데요. 학생들이 혼란스러울까봐 학원 개강 날짜를 참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날짜를 그렇게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 혼자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자,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이에요. 제일 빠른 대학이 22일 월요일 서울대, 세종대, 경인교대 세 개 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이 원서 접수를 빨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서울대학이 가군인데 나군에 연대고대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단 서울대학은 원서를 내니까 서울대학은 경쟁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대학하고 경인교대가 원서 접수 마감을 빨리 한 것은 이게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세종대학, 경인교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12월 14일, 20일 날 원서 접수 마감 경쟁률 추이를 이런 대학은 작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서울 시내 대학들이 원서 접수 마감이 많은데요. 가톨릭대학, 건국대학, 경희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강대학 대부분 23일 마감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고려대학 쪽 작년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마감날 경쟁률이 이게 미달이었다. 왜 그런 일이 작년에 생겼느냐? 작년에 정시 모집 원서 마감을 서울대학이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1일일 겁니다. 작년 12월 21일. 그런데 20일 날 서울대학이 마감을 하고 12월 21일 날 고려대학이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연대, 서강대학, 성균관대 이런 대학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고려대학이 왜 경쟁률이 낮았느냐?
그 이유는 원서 접수 마감을 서울대학 먼저 하루 전에 하고 그 다음날 고려대학이 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틀 빨리 하는 시험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대나 연대나 성균관대학이나 이렇게 재고 있는 학생들이 고대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고대밖에 없죠. 원서 내면은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틀 후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고대가 그렇게 경쟁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예상할 수 있는 게 합격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올해는 고대가 원서 마감 날짜를 연대, 성균관대하고 같은 날짜에 놨습니다. 자, 원서 마감입니다. 자,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는데 제가 이 얘기도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평균 성적이 국어 AB가 작년보다 다 내려갔습니다. 국어가 어렵게 나온 거 아니에요. 특히 국어 B는 작년에 비해서 평균 성적이 지금 8점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국어 A는 조금 어렵게 나왔죠. 그리고 수학 AB는 A도 작년보다 쉽고 B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쉽고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영어도 작년보다 쉽고 그래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자 보세요. 국어 A는 작년하고 그래도 같습니다. 그런데 국어 B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에 131점이 금년에 139점이 됐으니까 무려 8점이 올라갔고 수학은 쉽게 나오면서 수학 A는 표준점수가 12점 수학 B는 표준점수가 보세요 13점 내려가 있습니다. 영어도 대개 작년에 영어는 B행을 선택을 많이 했는데 내려간 게 4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는 물수능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최상위권 부분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보세요. 만점이 있고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등급이 9등급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표준점수라는 것은 제가 표준점수가 뭐냐 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는데요.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준 거예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정상 분포에 가깝게끔 조정해 준 건데 이게 1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은 변별력이 있습니다. 전체가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점에서 1등급 사이, 그러니까 4% 사이요 최상위권은 변별력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자연계가 더 심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만 가지고 사탐, 가탐은 과목 선택이 다르니까 국어, 수학, 영어 만점을 받은 학생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 표준점수가 작년의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면 인문계 학생이 410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만점 표준점수가 410점이에요. 그런데 1등급 점수를 국어, 수학, 영어를 합치면은 393점이 돼가지고 17점 차이가 났죠. 자연계도 17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물수능이다 뭐다 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떨어진 정도가요. 인문계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그거 쉽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인문계는 보세요. 13점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자연계는 보세요. 5점의 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만점 받은 학생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4%인데 사실은 그 차이가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작년에 17점이 5점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올해는 의대 치대를 많이 뽑고 거기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몰려있고 그래서 자연계 최상위권 점수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문계는요 변별력이 있습니다. 국어 B가 어렵게 나와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탐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별력이 있네 없네를 지금은 이제 따질 계제는 아니고 오로지 내 점수가 있고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것만 오늘 오신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앞서 얘기하고 제 얘기를 듣고 따져보시면 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수 차이가 눈에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제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탐구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료집을 보면서 우리 김 센터장이 작년에 대학에서 발표한 배남 표준점수 연세대학교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작년 그 반드시 참조하라고 약간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금년에도 배남 표준점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미 발표한 대학도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세요. 생활과 윤리가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유리한 건데 표준점수 68 그리고 100분이 100입니다. 그런데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다 보세요. 표준점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자, 100분위가 99, 99, 99, 99로 되어 있고 경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만점을 받아도 표준점수가 64 그리고 100분위가 97이죠. 그래서 이 사회탐구는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지금 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성적표 상에 있는 표준 점수를 아예 안 쓰고 100분위를 가지고 다시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부 소수점 둘째짜리입니다. 그 다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적표에 있는 점수가 안 쓰니까 필요 없는 점수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배남 표준 점수를 지금 제가 보니까 4개 대학이 발표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대학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확한 점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벤치표를 나눠드렸지만은 내 대성에서 만든 벤치표 유인표를 가지고 내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걸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따져는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하고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100분위는 3점 차이고 표준 점수는 4점 차이가 납니다. 자, 가탐입니다. 이번에 복수 정답 인정을 받은 생명과학 2가 그래도 2점 올라간 학생이 지금 14,000명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어렵게 나와가지고 표준 점수 최고 점수가 73점 100분위가 100입니다. 그런데 가탐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물리원, 학원, 생명과학원이 전부 100분위가 100입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과목이 물리2 최고 표준점수가 67점 그리고 100분위는 가탐은 대부분 99에 100 아니면 99죠. 그래서 물리2하고 생명과학2가 보세요. 점 차이가 지금 6점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만점을 받아도. 그러니까 생명과학2를 선택해서 점수 잘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 6점이라는 게 아까 보세요. 자연계 모든 과목을 만점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하고 1등급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 합계 차이가 5점이었잖아요. 5점. 그런데 5점인데 지금 보세요. 물리2를 선택한 학생하고 생명과학2를 선택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점수 차이가 6점 차이가 나면은 국어, 수학, 영어 다 합친 것보다 점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탐가탐을 반영을 할 때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정을 다 해줍니다.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들은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서도 그냥 요 점수 성적표에 있는 점수 그대로 쓰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웬만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배남 표준 점수를 발표를 이제 어제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탐구 배남 표준 점수가 표준 점수 반영을 할 때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생기는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탐구 영역하고 제2외국어 한문에서 주로 적용이 되고 AB행을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도 적용을 합니다. 자, 국어 A를 반영하는데 국어 B도 지원이 된다. 수학 B를 반영을 하는데 수학 A도 지원이 되는 경우 사실은 수학 A, B 간에는 동시에 지원은 되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A하고 B가 난이도가 지금 틀린 거 아니에요. 수학 B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그래서 요 간에도 점수를 조정을 해줘요. 이거는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학 A를 쳐서 B를 반영하는 대학에 간다 했을 때 요거를 그대로 반영을 안 하고 조정을 해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요것도 같이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복잡하죠, 그죠?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확인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오늘 오전까지입니다. 탐구 배남 표준점수를 발표한 대학이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고 한림대 의대가 이 의대가 한림대 의대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 높은데 거기서 과탐 배남 표준점수를 발표를 했고 동국대학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강대학까지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 서강대학,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가 이 배남 표준점수를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00분위가 100을 받으면 동국대학은 표준점수를 무조건 67점
60.80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백분위가 99면 66.70. 1점 차이죠. 아까 제가 사탐 얘기할 때 경제는 백분위가 97이 만점입니다. 생활과 윤리는 백분위가 100이었는데 그 차이가 4점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4점이었잖아. 그죠? 4점인데 지금 보세요. 생활과 윤리는 67.80으로 해주고 97점 받은 경제는 65.18로 해주는 거니까 점수 차이를 확 줄였죠, 이게. 보니까 2.62죠. 그러니까 4점 차이를 2.62로 확 줄인 거예요. 차이를 줄이죠. 그래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선택하면 무조건 불리하죠. 그러니까 점수를 조정해 주더라도 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강대학은요, 보세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은 66.50인데 경제를 선택하게 되면 65.18이죠. 백분위가 97이니까. 그래서 66.50하고 65.18은 1.32죠. 동국대학보다 더 확 줄여버렸죠. 서강대학처럼 하는 것을요, 물보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국대학처럼 하는 것을 불보정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대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은 위에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보세요. 이게 보면은 백분위 97점에서는 동국대학이나 서강대학이 똑같습니다. 백분위 96도 같고 95도 같고 94도 같고 93도 같고 밑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학생의 점수를 대학별로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학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할 건데 내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서강대학 내는 학생이 동국대학 낼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서강대학 내는 거 하고 동국대학 내는 거하고 내 점수가 다르게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발표를 했는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69.58입니다. 그런데 백분위 97이 67.26이에요. 여기도 2.36 정도 되죠. 여기도 불보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점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생활과 윤리하고 경제의 표준점수 차이 4점을 동국대학은 2.62로 줄이고 서강대학은 1.32로 줄이고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는 2.32로 차이를 조정해가지고 조정은 됐는데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계입니다. 가탐입니다. 동국대학. 자연계는 백분위가 100 아니면 전부 99예요. 가탐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보세요. 70.75하고 69.50이니까 1.2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백분위 100하고 백분위 99 중에서 차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아까 보신 대로 생명과학 2하고 물리 2는 6점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를 1.25로 줄인 겁니다. 확 줄여버렸죠. 서강대학입니다. 더 줄여버렸습니다. 70.25, 69.50이니까 차이를 거의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리 2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생명과학 2 정도로 어렵게 내더라도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2하고 6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그대로 계산되면 대학 못 가는데 차이를 1점도 안 되게 확 줄여버렸습니다. 자, 에리카 캠퍼스.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이 표점이 73인데 물리 2는 67로 6점 차이가 나는 것을 동국대학은 1.25, 서강대학은 0.75,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는 0.75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제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궁금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다른 대학들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연세대학, 고려대학 쭉 발표를 할 텐데 이 차이를 대학에서 어떻게 볼까? 그게 저도 대단히 궁금한데 대학에서 물 보정을 하느냐 불 보정을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사탐가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어 수학 영어가 쉽게 나왔으니까 가탐이 당락을 좌우하게 생겼는데 자연계는 이 가탐이 당락을 좌우하게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탐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점수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가탐 차이를 지금 서강대학처럼 확 줄일지 대학에서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할 텐데 아마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쉽죠. 영어 수학 변별력이 없다. 완전히 물수능 됐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안 나니까 가탐에서라도 차이를 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통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학생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어, 수학, 영어가 변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어는 좀 어렵게 나왔죠. 그 영어, 수학이 변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뒷부분에서 할 텐데요. 동점자가 별로 안 생깁니다. 왜 동점자가 안 생기느냐? 대학에서 이 반영 비율을 영역별로 다르게 하고 대학별 한산 점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안 합니다. 내 점수가 지금 정수만 나와 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수에서는 동점자가 많고 1단위까지는 1단위도 동점자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 가면요 동점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국어, 수학, 영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생기죠. 0.01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동점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쉽게 나도 그렇게 한산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탐을 제가 지금 세계대학 발표된 거 보니까 이게 가탐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가 우리가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물순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어, 수학, 영어를 대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잘 지켜보세요. 자, 이게 정시 모집 인원이 가군이 5만 명, 나군이 4만 9천 명, 다군이 2만 8천 명입니다. 자, 요걸 보면 누가 봐도 나의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은 원하는 대학 가기가 힘들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수시에 합격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정시 모집 유의사항입니다. 자,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시에도 못 가고 추가 모집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모집 군별로 한 개 대학에만 지원이 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그리고 산업대는 모집 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은 지금 대부분 없어지고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청운대, 홍원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카이스트가 정시에 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이스트 정시에 안 뽑는 줄 아는데요. 작년부터 뽑고 있어요. 뽑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강주과학기술원, 우리가 디지스트라 그러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지스트라 그럽니다. 강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디지스트라 그러는데 거기하고 상군상한학교, 경찰대학은 군 복수 지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찬희 센터장도 의대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가 의예과를 뽑는데 이게 학사, 석사 통합과정입니다. 군하고는 상관없이 뽑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60대 1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사, 석사 통합해서 뽑는 대학이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주대 의예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대 의예과는 금년에 다군에서 뽑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예과는 군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군에 의대 내고 나군에 의대 내고 다군에 의대 내고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 의대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올라갑니다. 자, 정시 모집 특징인데요.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그냥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군별 분할 모집을 할 수 없다. 서울대학이 가군으로 바뀌었다. 이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수시 합격자 정시 못 간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정시 모집이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언론에도 지난 며칠간 보니까 올해는 점수 차이가 안 나가지고 하향 안정 지원이 많을 것이다. 낮춰서 쓴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낮춰서 쓰는 심리야 누구나 있습니다. 나는 재수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신 지원하고 뭐 앞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른다 그러잖아요. 지른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올해 원하는 데를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점수 맞춰서 가야지. 그런 심리가 가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합격 위주의 안전 하향 지원을 하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올해는 점수 차이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더 심하게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남들이 하향 지원할 때요 혼자 지르면 혼자만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잘 따져서 하면 됩니다. 그 따지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향 안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능사는 아니죠. A형과 B형을 동시에 허용하는 대학은 경쟁률이 높아지게 돼 있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의대 점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내려가죠.
의대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연대, 몇 개 대학 빼고 나면은 작년보다 의대 점수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년 점수하고 올해는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특히 의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신규로 다시 모집하는 가톨릭대 의대, 경희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가천대 의대, 이런 대학들은, 그리고 지방국립대 의대들은 작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도, 그리고 일성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톨릭대 의대가 올해 몇 점 될 것인가, 이화여대 의대가 더구나 인문계 6명까지 따로 뽑는데 이화여대 의대가 가군에 뽑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사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작년 자료는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대학의 의대 작년에 몇 점이 들어갔느냐, 이런 걸 따지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점수가 당연히 내려갑니다. 특성화학과들, 대학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판단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이 필요하다, 새로 만든 학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요, 뭐 경영학과 이런 학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과들인데 그쪽을 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학들이 앞으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든 학과들은 전망이 좋은 학과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학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선호도가 올라가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다하고는 무조건 경쟁률이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정시 모집의 전략이 점수를 우선 분석을 해야 되고, A행과 B행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영역별 반영 비율,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는 어렵지 않게 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만 들으면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만 옆에 있으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계산기 없어도 다 되죠, 그죠? 영역별 반영 비율, 이거는 꼭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특정 영역 가산점을 주는 경우,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한산 점수, 이것도 있고요. 모집 인원과 군별 분할 모집, 군별로 분할 모집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래서 대학들이 작년 같으면은 컴퓨터공학부를 가군에도 뽑고 나군에도 뽑고, 기계공학부를 가군에도 뽑고 나군에도 뽑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컴퓨터공학부는 가군, 기계공학부는 나군 뽑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열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은 인문과학 계열 가나, 사회과학 계열 가나, 공학 계열 가나,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가나, 같은 모집 단위를 이렇게 가나로 많은 모집 단위를 나눈 대학이 성균관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정시 모집 비율이 적죠. 이걸 100에서 이걸 빼면은 그만큼 수시를 통해서 모집하는 인원입니다. 서울대학이 수시가 75죠.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요, 어제 서울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요거는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 신문을 가서 보라 그랬는데, 그는 뭐 필요한 사람만 가서 정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울대학이 지역균형 선발 진행해서 주로 내신 아주 좋은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최장력 기준을 작년에 2과목 2등급 걸고 뽑았는데 작년에도 못 뽑은 학생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3과목 2등급 뽑았어요. 그래서 어제 못 뽑은 학생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서울대학 정시가 작년에는 17%밖에 안 뽑았는데 금년에 지금 25%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올해 늘어납니다. 나머지 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자, 작년 겁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18일 날 만든 자료예요. 자, 최초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 인원입니다. 건국대학, 경희대학 이런 대학들은 100명 안 되는 인원이 정시로 넘어갔고, 고려대학은 199명, 동국대학, 서강대학, 서울대학이 작년에 106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는 130명, 100만 명 이상 정시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시립대학, 자, 성균관대학 아까 얘기했죠. 498명. 그래서 성대는 나는 성대만 되면 된다, 성대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올해 성대 2월 인원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숙명제 연대가 좀 많죠.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국외대, 한양대학인데 제가 대학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올해는 수시 모집을 충원을 힘껏 하겠다,
마음껏 하겠다. 그러니까 충원을 많이 해버리면은 뭐 또 정시에 수시에 붙는 학생들이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버리면은 정시 합격선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시 모집 방법은 올해는 수능으로 거의 다 뽑습니다. 수능 100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 학생부 10, 수능 90 그런 대학들이 연대 고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부를 10% 반영을 하게 되면요 그냥 학생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능 100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점수 많이 주고 과목 적고 1등급, 2등급 점수 차이가 아주 적고 그래서 올해는 정시는 거의 수능 1밴도다. 학생부는 실질 반영률이 낮다. 서울대학도 수능 100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수능 100인데 의예과와 치의학과, 수의학과까지 면접구술고사가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서울대학의 이 면접구술고사는요 이게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 면접구술고사는 다중인성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면접인데 수시에서 본 면접구술고사는 일반전에서 60분 동안 6개의 면접실을 만들어 놓고 봤는데 정시는 4개의 면접실에서 40분 동안 봐요. 40분 동안 아니 수능 점수로 뽑는데 무슨 40분 동안 봐요. 근데 본다고 해놨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면접은 수능 점수에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격 여부 판단에 많습니다. 합불 자료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언론에 보도돼서 알겠지만은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면접을 못 받아서 떨어졌다. 면접 점수를 30% 합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드물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시 모집 방법인데요. 자세하게 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학마다 반영비율이 다르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 틀립니다. 다 틀리잖아요. 고대는 4탐시 4.2, 자, 국민대학, 밑에 당국대학, 동국대학. 당국대학하고 동국대학은 똑같습니다.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숙명여대. 다르죠, 그죠? 조금씩 다릅니다. 자, 조금 틀려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점수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역별 점수를 분석을 하는데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고 그리고 대학별 요강을 분석을 하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고 특정 영역의 가중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자, 배치기준표 참고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 김 센터장이 세계 기관의 배치기준표를 반드시 봐야 된다. 대선거만 보란 얘기 안 한다. 저도 대선거만 보란 얘기는 전달하겠어요. 그런데 세계 영역, 세계 기관 걸 보는데 그 세 개 중에 대선께 한 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대선권 하나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선권 하나 들어가고 2개 더 보면 되죠. 그 5개, 6개까지 안 보셔도 돼요. 2개 더 볼 때 그 2개를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보면은 정확하다 알죠. 얘기해요, 아예? 그 얘기하면은 그 2개 말고 다른 데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만드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요. 대선거 포함해서 세계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아는 입시기관 보면 됩니다. 아는. 다 안다고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자, 배치기준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배치기준표는 표준 점수는 지금 종이 배치기준표가 표준 점수는 200점으로 되어 있고 각각 200점입니다. 그래서 800점이 4개, 세계 영역 600점, 100분위는 400점, 세계 영역 300점입니다. 자, 배치기준표는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학에서 작년 성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 보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작년 성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로 520점이 들어간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금년에 몇 점이면 들어가느냐?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작년에 520점이 표준 점수로 들어간 대학이 있는데 작년 수능 난이도하고 금년 수능 난이도가 똑같다 그러면은 올해도 520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 수능 난이도하고 올해 수능 난이도는 과목별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누구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나 어머님들이 전문가가 되라 그러는데,
무슨 전문가가 돼요? 이 복잡한 상황에. 전문가 얘기만 들으면 되지. 그리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죠? 되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 우리 대성학원이 1년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8,500명쯤 됩니다. 서울대학부터 많죠. 전국에. 그런데 그 8,500명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가 있다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추가 몇 번째 붙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500명이 간 대학의 대부분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자료까지 합쳐가지고 작년 자료를 분석해서 올해 난이도를 따져가지고 자, 작년 520점이 갔다. 그러면 그 520점은 표준점수가 올해는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것 아니에요. 자, 510점이면 된다든지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대부분의 변수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학생들이 받은 대성에서 만든 종이 배치 기준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 성적, 우리 대성학원에서 학원 보낸 학생들의 성적, 수능 난이도 다 봐요. 종이 배치 기준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이 배치 기준표가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중치 적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배치 기준표는 모든 게 변수가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이 복잡한 사항을 그냥 단숨에 맺히면 어느 대학 간다 얘기를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이 배치 기준표를 본 지가 세월이 얼만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요, 저한테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이거 몇 점인데 어느 대학 가면 되느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화 받고 어떻게 아느냐고 그거를. 저도 점수 다 적어놓고 제가 그래서 반드시 점수를 찍어가지고 보내오라 그럽니다. 적어놓고 적어도 30분은 요강을 들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죠. 친구가 그러는데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문자로 다 보내라. 내가 시간 날 때 해서 얘기는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온라인에 들어가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아까 배남 표준점수 그 계산은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계산해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온라인 배치표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가중치, 배남 표준점수, 지금 우리 대성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서강대학, 동국대학, 한림대의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뱀표 아까 발표된 거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서비스 지금 다 하고 있죠. 저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시고요. 자, 이게 작년에 우리 대성학원에서 서울대학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을 정리한 원본 자료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딱 요걸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건데 자세히 보시면요. 서울대 경리학회 위에서 쫙 붙어가다가요. 저 밑에 가면 딱 떨어집니다. 왼쪽에 보면은 표준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537점, 536점이 붙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536점, 537점이 붙었는데 작년에 그럼 올해는 몇 점이냐? 이 537점, 36점이 올해는 528점 근처가 있습니다. 쉽게 나가고 예전으로 내려간 거죠. 자, 그렇게 오른쪽에 100분위 보면요. 딱 나오죠. 그죠? 100분위가 어느 선에서 딱 떨어진다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기초로 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우리 배치표, 대성에서 만든 배치표가 맞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연대 화학공 생명공학과 쫙 내려가다가 딱 떨어지잖아요. 왜?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갔으니까. 서울 시내 웬만한 대학들은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배치기준표를, 종이 배치기준표는 지금 오늘 받으신 겁니다.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지망대학 수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딱 집에서 펼쳐놓고 세 개를 우리의 점수를 계산기로 합산을 해가지고 가군에 어디, 나군에 어디, 다군에 어디 놓고 보면은 가군은 서울대, 서강대학 이화이대에 있고 나군은 연대 고대에 있고 성대는 간화에 있고 한양대학도 간화에 있고 중앙대학도 간화에 있습니다. 다군에 가면은 중앙대 경영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보면은 가군에 어느 대학 수준이고 나군은 어느 대학 정도 가고 다군은 어느 대학 정도 수준은 금방 파악하는 데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이 배치기준표가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군별로 반영 영역별로 대학 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어느 대학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중치를 반영 못한다는 게 단점이고 온라인 배치기준표는 모든 변수를 다 반영을 했고 어떤 조합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단점입니다. 자, 이거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면은 정시 합격 예측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시 합격 예측이 있고요. 들어오실 때 받은 봉투 속에 할인 쿠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배치기준표입니다. 종이 배치기준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오늘 가서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보세요. 가군에 서울시립대학이 있고 경희대학이 있고 중앙대학인데 종이 배치기준표를 딱 찍어가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수능 점수가 515점입니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두 과목 점수를 합쳐가지고 이게 800점 만점인데 515점 받으면은 서울시립대학 경제학부를 간다 이 말 하는 거지. 경희대학 행정학과를 가고. 그런데 515점 밑에 그리고 515점 위에 점수가 없습니다. 이 점수를 서울시립대학 경영학부를 그럼 몇 점으로 봐야 되고 서울시립대학 도시사회학과는 과연 몇 점이냐.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배치준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 있는 점수가 눈에 안 보이는 점수인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희대학 쪽 경제는 514점이면 되고 경희대학 쪽 무역학과는 512점이고 중앙대학 쪽 도시계획 부동산학과는 20명을 뽑는데 514점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 화면에는 일부는 빼버리는데요. 514점 받은 학생이 중앙대학 쪽 도시계획 부동산에 20명을 뽑는데 된다고 얘기한다.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면 무조건 붙느냐. 20명을 뽑으면은 40명이 원서 내면 2대1입니다. 그러면 40명의 성적을 1등부터 40등까지 등수를 쫙 매겨놓고 수능으로만 뽑으니까 20등 합격, 21등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요 20등, 21등의 차이가 지금은 정수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반영 비율 계산하고 대학별 점수를 계산하면은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배치기준표 상에 몇 점이면 어느 대학을 간다. 이 얘기는요,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20명을 뽑을 때 40명이 원서 내면은 1등부터 40등까지 있는데 이게 몇 등으로 합격한다는 뜻이냐. 입시기관들이 만든 배치기준표는 합격선 85%입니다. 커트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20명을 뽑는데 너 그 점수로 가면은 20등 할 수 있으니까 가라.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은 점수 그리고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배치기준표 점수대로 가면은 이게 밑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모집 정원이라면은 85%니까 17등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200명을 뽑으면은 200명 뽑는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별로. 한 개. 100명으로 치면은 100명은 사실은 85등 정도인데 90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 밑에 10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명 중에서 300명이 원서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100명 뽑는데 90등만 붙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90등만. 100등으로 붙으면 제일 좋죠. 이걸 우리는 문 닫고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2월 12일 날 저녁에 딱 합격 대응하신다. 그런데 너는 그 점수로 가면은 커트라인에 붙을 수 있으니까 가라.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 선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제가 상담해 준 얘기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나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렇겠구나. 나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어 B가 100분이 96, 수학 A가 100분이 93, 영어가 100분이 98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B가 1등급, 수학 A가 2등급, 영어가 1등급, 사탐은 2등급, 3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요, 100분위를 먼저 봐요. 제일 잘한 과목이 영어입니다. 100분이 98이니까. 100명 중에서 2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잘하는 게 국어 B 96, 수학 A 93, 그리고 사탐을 제일 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은 표준점수 합계점수가 514점인데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유리하느냐. 영어 반영비율이 제일 높은 대학, 두 번째로 국어 B가 두 번째로 높은 대학, 세 번째로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 사탐이 비중이 제일 낮은 대학 가면은 제일 유리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학이 있어요. 외대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은 영어가 35%, 국어 B가 30%입니다. 보세요. 수학 A가 25, 탐구가 사탐이 10%입니다. 조금 전에 학생은요, 한국 외대를 안 가면은 유리한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대처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또 없습니다. 자, 외대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산 비율이요. 요거 가산 비율,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30 나누기 25 하면 1점이에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가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아는지 한번 보세요. 수학은 25%가 그대로입니다. 1. 영어는 35% 반영하니까 곱하기 1.4하면 돼요. 탐구는 10%밖에 안 되니까 비율이 적죠. 10 나누기 25하면 0.4입니다. 표준 점수가 514점이었죠. 조금 전에. 한산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130 곱하기 1.2. 그리고 국어 B는 156점이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A는 내 점수가 127점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 25%밖에 반영을 안 하니까. 영어는 내 점수가 132점인데 가산 비율을 합치면은 184.8점이 되죠.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영어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탐구는 10%밖에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125점의 곱하기 0.4는 50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원래 내 점수는 514인데 한국외국어대학의 반영 비율에 맞춰가지고 한산을 하니까 517.8점이 되니까 내 점수가 514점이 아니고 517.8점이 내 점수다. 그런데 이 점수를 대학에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국외국어대학 배치기준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515점 난이 있고 저 위에 끝에가 516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눈에 안 보이지만은 중간에 제가 점수가 1점밖에 안 되니까 소수점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가 자기 위치죠. 514점이니까. 그런데 한국외국어대학의 반영 비율에 맞춰가지고 한산을 했더니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죠. 그죠? 요 위에 있는 학과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LD 학부하고 LT 학부가 있는데 그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다른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대학을 가면요, 외대만큼 좋은 데를 갈 수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다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국어 한 문제 틀리고 영어 한 문제 틀리고 수학은 만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탐을 완전히 만킨 학생이에요. 서울대학은 포기하고 연대 고대가 목표인 학생인데 보세요. 표준점수 총점이 521점. 자, 서강대학 가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사탐을 10%밖에 반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죠. 국어는 25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 갈 때 가산 비율은 국어는 25%니까 그대로 1, 수학 A는 1.3, 영어 1.3. 그리고 탐구는 굉장히 못했는데 10%밖에 반영을 안 하니까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아까처럼 계산하면 525.5가 되죠. 그러니까 내 점수가 원래는 521점인데 서강대학을 가게 되면은 사탐 반영 비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525.5점까지 점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올라갈 것 같잖아, 그죠? 자, 그래서 서강대학을 가보면 원래는 내가 여기인데 실제로는 서강대학 맨 위에 있는 학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또요, 연대 고대를 가도 유리해요. 왜? 연대 고대가 국어, 수학, 영어를 28.6%씩 반영을 하고 탐구는 14.2밖에 안 하는데 서강대학은 사탐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4.2인데 서강대학보다는 조금 높죠, 그죠? 서강대학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리해져요. 어떻게 유리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28.6 나누기 25, 1.144. 국어, 수학, 영어 같습니다. 탐구는 14.2 나누기 25, 0.568.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내용들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1점이 525.2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서강대학은 525.5가 됐죠. 왜 그러냐? 서강대학은 사탐을 10%밖에 반영을 안 했고 지금 연대고대는 그래도 사탐을 14.2% 반영을 하니까 서강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연대를 갔을 경우에 갈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여기죠. 그런데 한산을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고대는 갈 때도 훨씬 많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일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점차를 다른 대학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점수 차이가 눈에 잘 안 보여요. A는 503점, B는 503점입니다. 표준점수가. 100분위는 홍익대학은 표준점수 반영하기 때문에 홍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똑같아요. 반영 비율이. 그러면은 A하고 B가 보세요. B는 국어 표준점수 1점이 높죠. 수학은 A가 2점이 높습니다. 표준점수가. 영어는 B가 2점이 높죠. 탐구는 A가 1점이 높아요. 비슷비슷하게 받았는데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홍대 가면요 똑같게 반영이 돼버립니다. 왜? 25, 25, 25, 25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세종대학을 가게 되면은 세종대학이 탐구는 10이고 영어가 40입니다. 영어가 40이 되다 보니까 B가 A보다 2점이 높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점수가 2.4점이 B가 올라갑니다. 홍대를 가면 똑같고, 자 보세요. 숭실대학을 가게 되면은 수학이 점수가 낮고 국어가 반영 비율이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어는 B가 1점이 높고 영어도 B가 2점이 높으니까 숭실대학 가면 B가 더 유리해집니다. 보세요. 2.4점이죠. 그죠? 유리해졌죠? 자, 재밌는 게요. 성신여대에 갈 때입니다. 성신여대는 인문계 모집 단위 중에서 경제하고 경영은 반영 비율이 수학이 40, 영어가 40이에요. 그런데 국어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탐구가 10입니다. 그러면 이 A, B 두 학생이 성신여대가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표준점수를 반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위에 100분위 국어 A는 93, B는 94죠. B가 1점이 높죠. 그런데 수학은 A가 B보다 4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B가 3점이 높아요. 그래서 성신여대 경제학과를 가면은 A, B가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니까 점수가 A가 조금 높아져 버립니다. 왜냐면은 수학을 잘해서 그렇죠. 수학 100분위가 A는 86이고 B는 82가 되다 보니까 지금 4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신여대 경제를 가게 되면 A가 유리한데 이 성신여대가 영어 영문학과는 수학이 10%고 국어가 40%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국어를 40% 반영을 해버리니까 국어가 B가 A보다 1점이 높죠. 100분위가 93, 94니까. 그리고 영어가 100분위가 B가 A보다 3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학생이 성신여대 경제학과를 갈 때하고 성대 영어 영문학과를 가면은 보세요. B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훨씬.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죠? 이번에 문제가 쉬워지면서 이 100분위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숙명여대 가면은 100분입니다. 차이가 조금 B가 유리해져요. 100분위를 하게 되면 B가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대학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연계입니다. 공부 좀 잘하는 그 위급으로 올라가 보면요. AB가 표준점수가 515점으로 갔고 100분위는 382, 380이 똑같은데 교대하고 이화이대는 자연계가 똑같습니다. 반영비율이. 그래서 점수 변함이 없어요. 자, 고대, 성대, 연대, 한양대학을 가면은 가탐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가탐이 높다 보니까 이 가탐 점수가 B가 잘했죠. B가 조금 높아집니다. 0점 몇 점 높아지죠. 그죠? 가탐을 B가 더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을 가게 되면 가탐이 비중이 또 확 떨어져요. 다르겠죠? A가 조금 높아집니다. A가 높은 이유는 못해도 되는 가탐을 못했거든.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내 대학을 보면요. 제가 놀란 게 어떻게 대학마다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다르느냐. 근데 지방대학 가면요. 비슷합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 반영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서울처럼 이렇게 반영을 안 합니다. 광주 가도 그래요. 근데 서울은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보세요. 중앙대학은 또 보세요. 국어 비중이 확 낮습니다. 국어 비중이 확 낮다 보니까 이게 국어 비중이 낮고 또 수학하고 영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B가 간발의 차이로 조금 높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학에서 발표되는 변환편 점수 이 두 가지만 조합을 해서 따져도 여러분들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뒤에 그 배치표 얘기 마지막으로 또 더 있습니다. 아까 의대 얘기를 우리 김찬희 센터장 얘기했는데 아예 점수를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제가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가군에 서울대학이 있고 올해 신규로 모집하는 경희대학, 중앙대학은 작년부터 모집을 했죠. 이화여대에 있고 나군에 가면은 가톨릭대학, 고려대학, 성균관대학 이런 대학이 있는데 당연히 가군의 서울대학은 점수가 높겠죠. 527점입니다. 예상 점수가 520, 종이 배치기준표에 있는 점수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연대는 526점이 되겠죠. 사실은 성대하고 연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수로만 있기 때문에 성대, 의대도 점수가 높죠. 같은 526점인데 말하자면은 연대는 같은 526점이라도 526점 한 4쯤 되고 성대는 526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학원에 가면 아주대학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갈 만한 데 아주대학밖에 없다 보니까 아주대학 점수는 빠져나가더라도 점수가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군의 가톨릭대 의대 정도로 합격선이 행설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가군해 보세요. 나군의 가톨릭대학, 고려대학, 성균관대학, 연세대학 낸 학생들이 가군의 서울대학 내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갈만한 학생들도 있죠. 서울대학 정시가요 30명 뽑습니다. 의대가. 근데 나머지 저기 경희대학, 중앙대학, 이화여대 밖에 없다 보니까 경희대 중앙대학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군과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어떻게 경희대학하고 중앙대학 점수가 고대하고 같느냐? 가군에 뽑아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군의 아주대학은 고대보다 지금 점수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가군에 연대 내고, 가군에 서울대 내고, 나군에 연대 내고, 나군에 가톨릭대 내고, 나군에 성대 낸 학생들이 나는 다군은 안 간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아주대학에 원서 한번 내고 돈 몇만 원 손해보시면 내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떨어지고 아주대학만 되면은 아주대학을 다니든지 재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근데 뭐 재수도 하겠지만은 다니는 학생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 아까 시작할 때 책에서 제가 봤던 겁니다. 연대 겁니다. 연대가 재작년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전 10시 경쟁률 상이고 최종입니다. 작년 겁니다. 비교해보세요. 거의 같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경쟁률 상은 큰 차이가 없는데 최종 경쟁률은 차이가 있죠.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낮아진, 경쟁률이 낮아진 대학들은 사실은 합격선에 미묘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경영학과하고 의예과는 작년하고 재작년 오전 10시 모집 상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기는 원서를 내놓고 보니까. 근데 다른 모집 단위들은 2년 동안 비슷하죠. 그죠? 제가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까지만 얘기하면은 다르게 판단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년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작년보다 오전 10시 상이 똑같은데 마지막이 낮으면은 점수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이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100명을 뽑을 때 연대 정도가 되면은 100명을 뽑을 때 95명 정도는 정상적인 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치 기준표 점수대로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몇 명 정도는 정말 내가 요 연대를 가야 되는데 점수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마지막 날 경쟁률 요 추이를 보면서 끝까지 눈치를 보면서 보면은 이게 거의 커다란 근처에서 붙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나는 연대만 되면 점수가 남는다. 그럼 무조건 내죠, 이거는. 그 점수가 모자랄 때 꼭 가야 되겠는데 이때는 경쟁률 추이를 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50명을 뽑는데 47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명 정도가 점수 낮은 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530점까지는 오래 되기 힘들고 510점인데 커트라인이 505점으로 내려갔다.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지막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고대입니다. 아까 봤던 겁니다.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보세요. 마감일 오전 11시 상이 작년에 미달이잖아요. 경영대학하고 경영대학 빼고 나면 전부.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마감인데 오전 11시에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고대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천하의 고려대학교인데 원서 내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늘 마감하고 연대하고 같은 날짜인데 연대가 내일 모레 마감인데 고대가 오늘 마감하니까 작년에 1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자가 최종 경쟁률이 높아진 대학도 있죠. 높아진 모집 단위인데 높아져도 사실은 점수 높은 학생이 간 게 아니라 점수 낮은 학생이 가가지고 실제로 합격선 근처 점수는 굉장히 내려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펑크 났다고 얘기하는데 뭐 펑크 났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한 90% 되고 점수 낮은 학생이 한 10%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료를 제가 아까 책에 그 이틀 걸 시간대별로 전부 다 넣어놓은 것을 올해도 그 시간에 발표할 때 정밀하게 본인이 따져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경영학과 갈 학생이 강원에 서울대 경영이 있고 서강대 경영이 있고 나군에 연대 경영이 있고 고대 경영이 있습니다. 다군에 중앙대 경영밖에 없어요. 제가 경영학과를 가져온 이유가 지금 요
5개 대학을 보여주면은 여기가 10,000명 정도 되는 학부모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나 그렇겠구나 하게 동의를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점수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가군에 어느 대학 내고 나군에 어느 대학 내고 다군에 어느 대학 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1안입니다. 가군의 서울대학, 나군의 고려대학, 나군의 중앙대학. 자, 가군의 서울대학 떨어지는 대학입니다. 나군의 고려대학 붙는 대학입니다. 다군의 중앙대학은 최초 합격합니다. 최초 합격. 자, 두 번째 아닙니다. 가군의 서강대학, 나군의 연대, 다군의 중앙대학. 자, 가군의 서강대학 이것도 무조건 붙습니다. 다군의 중앙대학 말할 것도 없고 나군의 연세대학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붙더라도 거의 끝에 가서 붙는 정도. 정말 경쟁률이 낮아져가지고 연대 경영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죠. 자, 3안입니다. 가군의 서강대학, 나군의 고려대학, 다군의 중앙대학. 이거는 3개 다 붙는 안입니다. 3개부터나 1개부터나 1개 대학까지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4안입니다. 가군의 서울대학, 나군의 연세대학, 다군의 중앙대학. 이거는 서울대학 떨어지고 연대도 떨어지는 안입니다. 아마 여기 내면은 우리 강남대성학원에 오겠죠, 그죠? 이 학생. 강남대성학원에 올라 그러면 이렇게 4안은 내면 됩니다. 4안은 네 번째 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 자, 여러분 선택하는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1안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1안입니다. 1안 가면 되죠. 고대 경영이 어딘데. 그렇잖아요. 난 고대 경영 붙으면 재수한다. 그러면 4안 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기 어렵죠. 그죠? 자, 정시 지원 시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10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는 기본적인 자료인데, 기본적인 자료예요, 이게. 우리 입시 자료집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있어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서 상담도 해줍니다. 여기가 오늘 한양대학인데요. 한양대학도 모바일에다가 수험생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대학에 찾아가면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작년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자료를 만들 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자료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달라진 게 제가 아까 이게 난이도가 춤추듯이 달라졌다 그랬는데 또 달라진 거 하나. 작년에는 영어를 A, B로 나눠서 쳤는데 올해 하나로 친 거 아니에요, 하나로. 100분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보기는 보되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 12월 18일 날 발표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도 학생부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자, 수능이 쉬워지면은 학생부 영향이 커지죠. 그런데 수능 100은 상관없고 학생부 10%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 주로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도 있고 교육대학들은 학생부 영향력이 조금 큽니다. 거기는 학생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특성학과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능 영역 4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3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탐구를 2과목 대부분 반영하는데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경쟁률도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갑니다. 자, 종이 배치기표의 장점과 단점.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종이 배치기표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종이 배치기표 펼쳐놓고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눈으로 딱 따지면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다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0.1점도 따져야 되는데 온라인 배치기표를 안 볼 수가 있나요? 제가 대선거만 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온라인 배치기표를 따지면 소수점까지 계산이 돼 나와요. 그리고 너는 그 정도면 안정이다. 그 정도는 소신이다. 그 정도는 적절하다. 이런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해주고 있고, 자, 정시 모집이 끝나면은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요거에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의 지원 그리고 실제 지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하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1대1로 상담을 바빠서 못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학부모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은 모의 지원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와요. 제가 물어봐요, 오면. 모의 지원 해봤죠? 모의 지원 한 거 자료 보세요. 내봐라. 봅니다. 모의 지원을 해보면요, 안 된다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된다고 나오시는 데 있죠. 그래서 모의 지원은 수능시험이 있고 수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모의 지원도 모의입니다. 모의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판단하지. 다를 수 있다. 똑같은 거는 아니다.
우리도 모의 지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 동생이 원서를 내면 제가 상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동생인데 동생한테요, 너 모의 지원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의 지원은 볼 필요 없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근데 동생이 고3이 없습니다, 지금. 그 모의 지원은 참고로만 해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경쟁률, 그 경쟁률을 하나하나 챙겨보라고 그 두꺼운 책을 지금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요 책요 몇 권 넣고 봅니다. 제가 보려고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 경쟁률을. 시간별로 자료가 없어요. 그 참고하시고요. 김찬희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충원, 1차 충원, 2차 충원, 3차 충원, 4차 충원, 그 자료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종이요, 오늘 나눠준 것만 해도 12,000부가 넘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가 실제로 도움을 주자고 만든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일요일입니다. 집에 앉아서 차분히 한번 따져보시고,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못한 학생들은 오늘 얘기를 참고해서 원하는 대학에 잘 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